눈 시린 아련한 섬의 표정들. 풍경을 빌려 제주를 이야기하는 사진작가 박훈일을 만나봅니다. 탁 트인 해안이 눈부신 이곳은 제주섬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온평리입니다. 바다를 향해 드넓게 펼쳐진 검은 해안이 인상적이죠. 가까이에서 보면 구멍난 돌들이 갖가지 표정으로 누워 있습니다. 제주에선 땅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가리켜 빌레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박훈일의 카메라는 검은 빌레를 향해 있습니다. 섬과 바다가 만나는 이 숙명적인 공간. 박훈일은 해안 빌레의 어떤 매력에 이끌린 걸까요?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이제 이 돌 표면에 소금기가 있는 이제 그 물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좀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흐리면 이 돌이 되게 검게 보이거든요. 그런 매력들이 저한테는 되게 이제 그 작업적인 소재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훈일은 검은 빌레 풍경을 과감히 흑백 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거친 용암의 흔적을 흑백의 명암만으로 대담하게 밀고 나가는 게 그만의 특징입니다. 빌레에 이제 눈이 내렸을 때,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빠졌을 때,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바다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풍경이란 게 그렇듯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주의 빌레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어떤 순간을 붙잡느냐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박훈일은 시시때때 달라지는 빌레의 다양한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정지된 작품이지만 살아 숨쉬는 자연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제주의 동쪽 중산간 삼달리에 자리 잡은 한 갤러리. 이곳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스승 김영갑 선생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둔 곳인데요. 스승이 만든 갤러리를 지금은 제자인 그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안에 머물면서 김영갑 작가가 남긴 제주 중산간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있죠.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6년. 매일같이 스승이 남긴 유품을 정성껏 돌보는 일은 박훈일 관장의 중요한 일과인데요.
운명처럼 맺어진 사진작가의 길도 스승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너 탑동을 한번 찍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호텔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탑동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상 안에서 작업 소재도 찾아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그 얘기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탑동이라는 곳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때 해녀들의 숨빗소리가 떠나지 않았던 곳. 그 시절 탑동 해안은 이제 그의 흑백 사진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박훈일은 이 탑동 연작을 통해 하나의 대상을 오래도록 찍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돌아보면 무엇 하나 가르침이 아닌 게 없었던 스승. 이 사진은 이제 선생님이 그 2001년도에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이제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이제 용눈이 오름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두노를 그때 찍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컷이었는데 한 번 찍고 나는 필름을 한 컷이 남은 줄 알고 다시 찍은 컷에다가 다시 찍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이 나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실수한 컷인데 이 컷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새로운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제 의도적으로 필름 노출을 2번 주기도 하고, 이런 거가 이제 저 작업에 어떤 다시 한번 영향을 줬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각별했던 만큼 스승을 떠나보낸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움을 떨쳐내기 위해 매일같이 바다를 찾았습니다. 스승이 가장 사랑했던 중산간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쳐온 셈이죠. 그렇게 파도 앞을 수없이 서성이던 작가의 걸음은 다시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화면을 장악하는 파도의 일렁임. 박훈일은 파도의 잔상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거친 제주 바다의 이면을 보여줬습니다. 바닷가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파도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너 훈이라 뭐해? 사진 찍어야지. 이런 말들이 계속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다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보통 사람들이 바다를 찍게 되면 이제 뭐 맑고 깨끗하고 뭐 이런 느낌의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바다보다 흐리고 뭐 해가 뜨기 이전이나 해가 뭐 바로 졌을 때 뭐 이런 느낌의 사진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여름이 무르익어가던 8월의 어느 날, 그리운 얼굴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아니, 물 주셨구나 해. 오늘 그 수국 사진 찍져 놨는데. 온다. 네, 찍져 놨어. 나 근데 따가 물 좀 주카면 씨. 네. 저 장비 좀 놔둬 먹자 해. 아버지는 야생화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4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황량했던 중산간은 어느새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밀고 오신 정원인데 어떻게 보면 자식들 같이 애정을 갖고 이렇게 갖고 가는 정원이죠. 지난 여름 앞마당을 환하게 밝혀준 작고 여린 꽃들. 특히 이 계절이면 아버지가 공들여 키우는 꽃은 다름 아닌 수국인데요. 매일 7시간 남짓 물을 주며 자식 보듯 길렀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은 수국을 아들은 몇 년 전부터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국을 촬영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꽃이 달려있을 때도 찍어봤고 여러 가지 찍어봤는데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싶었어요. 꽃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 꽃잎들을 이제 하나씩 따가지고 물 위에 띄워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한번 찍어봤는데 배경색이 일단 하늘 색깔하고 물에 반영되면서 색깔도 되게 좀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최대한 이제 또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또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물에 놓고 찍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대상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꽃잎의 원형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물을 담은 흰 그릇에 햇빛에 잘 말린 작은 꽃잎을 띄우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흐린 날이나 늦은 오후만 골라 사진을 찍습니다. 하얀 바탕 위에서 더욱 도드라지는 수국 특유의 색감과 질감. 묘사하듯 클로즈업으로 찍은 수국은 새롭고 신선합니다. 꽃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도 있겠지만 꽃잎 하나만 봐도 수국이거든요. 그 수국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수국 중에서도 참꽃이 한 헛꽃을 찍었는데 이 헛꽃을 하나만으로도 수국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꽃잎 하나만 놓고 찍고 어떨 때는 2개 놓고 찍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제 꽃잎들을 이제 따가지고 찍는 거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찍지 않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으로 담아낸 작은 꽃잎들. 군더더기를 줄인 대신 수국은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작업실이 위치한 곳도 제주의 동쪽 중산간입니다. 작가는 필름 정리에 한창인데요. 비가 많은 여름이면 필름에 손상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손때 묻은 슬라이드 필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데엔 이유가 있는데요. 디지털은 바로바로 찍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필름은 현상이 나올 때까지 그 상황을 계속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상황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필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즘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필름이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유효기간 지난 필름도 어떨 때는 냉장고에서 버리지 못하고 그냥 써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내가 원했던 사진이 아니고 뭐 색감이 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보면서 아, 이런 작업도 재밌구나 하면서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여 년 전에 찍은 용눈이 오름입니다.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오름의 표정을 계절과 날씨를 바꿔가며 꾸준히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름 작업을 손에서 놓기로 했습니다. 오름에 가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참 오름 작업을 했을 때 오름의 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뭐 건물들이 들어서고 길이 뽑히고 전봇대가 들어서고 하면서 그 오름의 선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오름 자체에도 예전에는 이제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크기의 나무들이어서 이제 선들의 그 곡선들이 잘 보였는데 지금은 그 나무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오름선 자체가 이제 좀 거칠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들이 그 전의 느낌으로 도저히 작업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한참 동안 지금 작업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오랜만에 다시 찾은 오름. 작가의 발길을 불러세우던 중산간이 지금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야, 여기도 진짜 많이 변했네. 오름에 나무들이 다 자라가지고 오름에 예전에 그 선들이 하나도 없어졌어. 오래전 그가 찍었던 같은 장소에 다시 카메라를 세웠습니다. 렌즈로 들여다본 중산간은 많이도 변했습니다. 중산간의 평화로움이 가득한 사진들. 그에겐 변해가는 오름에 대한 애틋함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제가 이거 중산간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런 오름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예전의 느낌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나의 고향 같은 이 중산간이 없어진다는 느낌? 어떻게 보면 고향을 잃는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되게 슬프고 안타깝고 이런 거죠. 모처럼 고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좀 덜 변한 것 같아. 옛날 모습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 닮아. 남아있긴 하네. 나무들이 오름에 많이 자라고 뭐 이런 것들. 유년 시절과 놀아주던 중산간의 소중한 기억들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데요. 저 멀리는 저쪽 오름 자봉이 있잖아. 끝까지 가고 그다음 저 뒤쪽으로 돌아가는 영향 내려가고 캐치. 정말 이제 그때만 해도 진짜 여기 걸어가는 거는 지금 저기까지 걸어가려면 사람도 안 걸어갈 거라 그래. 우리는 다 걸어다니고 했었던 데지. 정말 우리 산으로 들로 정말 많이 걸어다녀서 또 학교도 이 길 따라서 정말 많이 걸어다녔고. 그치. 가끔 너 사진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옛날의 추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 다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나무 잔가지 뒤에서 몸을 움츠리고 사진을 찍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은 억새 너머의 오름을 희미하게 포착했습니다. 어릴 적 돌틈에서 중산간을 올려다본 것처럼 낮은 시선으로 중산간의 신비로운 표정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어딘가에 갔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그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내 작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인 거죠. 최근 그의 작업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셔터를 누르게 하는 대상은 제주의 풍경이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바다를 작업하면서 지금 들려오는 파도 소리라든지 우리 몸이 느끼고 있는 이 습도라든지 아니면 뭐 냄새 뭐 이런 것들을 사진에 한번 담아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기 중 대기 중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습도와 소리와 냄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풍경과 함께하는 것들 그런 자연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대기 중에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올 때라든지 안개가 낄 때를 찍으면 그 대기를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이 내리는 날 눈이 내리는 모습들을 사진에 담았거든요. 또 생각한 게 이 허공이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허공에 눈이 내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바다는 이제 배경이 돼버리는 거죠. 화면은 온통 흩날리는 눈입니다. 하나의 추상 사진처럼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기에 그의 사진은 보는 이에게 다양한 감정과 기억을 불러오게 합니다. 평생 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일상이 뭐 어딘가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 일상 안에서 나는 사진으로 이제 기록을 해나가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진이다.